방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지수가 많이 빠졌죠. 코스 P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애매한 자리, 전 저점을 깰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저점을 깼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바이오주나 기술주들, 그 코스닥의 어떤 급등을 이뤘던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우리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봐서 정말 이 시장이 안 좋았다면 삼성전자를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안 팠죠. 오히려 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국장이 끝난다라고 했을 거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텐데 이런 것을 안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조정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의 끝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안으로는 조정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시장이 박살나도 테마주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퍼스트 클래스 자체가 그리고 우리 급등일보 자체가 급등 테마주다 보니까 저는 펀더멘탈 있는 종목도 좋습니다만 저는 테마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보셔야 될 테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뉴스를 보시면 정 총리가 백신 오늘 출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 오늘 이제 출하를 했고요. 이게 이제 이천에서 이제 성동구가 처음으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맞게 되면 우리가 국내 최초로 국내 처음 역사적인 첫 접종을 2월 26일 금요일 날에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에 대해서는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뉴스입니다. 테마주의 가장 기본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역사적 첫 접종이라는 것은 대서특필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에서 모든 TV에서 이 사건만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상징적인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들고 계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이 접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온메디칼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수 하락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시간에도 좋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이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지수가 급락이 함에 따라 이런 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대서특필 될 것이고 뉴스에 다 나올 것인 이 당연한 뉴스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포로 인해서 그냥 던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겠고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갭자리는 깼습니다. 갭자리는 깼고요. 이 종목이 갭자리를 깼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안 좋으면 조금 더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봤을 때 이 라인 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모아놨던 이 어떤 매물대가 있고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저점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역사적 첫 저점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지만 테마주의 가장 기본은 내가 얼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느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 이 20선을 일단 깨면은 1차 손절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20선 깨고 이 바텀라인 6,000원 초반이 깨진다면 역시나 2차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마주 자체가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몰빵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만 이 종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뉴스에 비해서 너무나 급락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26일 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애들이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세온메디칼을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SN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락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2021년 2월 28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이겠죠. 그래서 이 시상식에서 우리가 외국어 영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과거 기생충 이슈와 비슷하게 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에 바른손을 봤을 때 바른손 2020년 1월 때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비슷한 기대감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M 라이프 디자인은 이 판시네마라는 기업의 과거의 그 배급권을 조금 갖고 있었던 것뿐이지 사실 지분적 관계는 바른손 때처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 과거에 이런 큰 급등, 바른손이 만들었던 이런 큰 급등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마주저로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왜냐? 2월 28일 날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유스가 이제 외국어 상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적어도 금요일 날 오후 때나 아니면 월요일 날 상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투매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지금 지점이 어디입니까? 20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20선을 지켰던 종목이죠. 20선을 계속 지켰던 종목인 만큼 이번에도 20선을 살짝 지키고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테마주 차트 매매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선이 제일 접근해 있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20선을 깨는 음봉이 세게 나온다면 당연히 손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터지지가 않았어요. 세우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이 얘기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나쁘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매가 계속 나왔다라는 얘기고 투매라기보다 이제 지수가 약세다 보니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서 나온 거고 결코 이 세력이 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때가 세력이 들어왔다고 기준을 세력이 이제 어떤 시세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이 이후로는 어떤 큰 양봉이 없이 계속 빠졌고 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이 안 나갔으니까 나올 수가 있는데 세움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죠? 며칠 전에 슈팅 나왔을 때 세력이 더 빠져나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제가 세력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21선 대응을 하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는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겠고요. 이 대응 라인으로서 세움메디컬 같은 경우는 20선 라인과 기존의 저점 바텀 라인 6,000원 초반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갈 수 있는 테마주를 체크해봤고요. 요거 말고도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구리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4불을 깨지 않았죠. 인베스트 닷컴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최대 이거는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이게 4.55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장중에 뭐 예를 들면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물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일봉상 봤을 때는 이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 테마주 같은 경우에 이게 시총이 작고 또 오늘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은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대창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쫙 밀려버리니까 이거 쫙 밀렸죠. 뭐 이구산업도 쫙 밀리지 않았습니까? 이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밀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국일신동이나 대창, 이구산업도 다 밀렸는데요. 이런 테마주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구리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이고 지금 지수가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고 어떤 고압 경제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뭐 지금 아시잖아요. 금리 안 올리겠다잖아요. 경기 부양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돈이 더 풀린다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히 이런 구리의 투기세들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리가 추세가 안 꺾였는데 미리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다고 여기에 놀라서 파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의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에서 떨어지는 이구산업 당연히 대정주니까 좋긴 좋은데 이런 종목보다는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른 게 별로 없죠. 오른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늘 슈팅 나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쫄지 않고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뭐 더 빠져봤자 얼마만큼 빠지겠습니까? 한 21선 빠지겠는데 21선까지 빠지면 이 구리 가격 오른 것들은 다 반영이 안 된 가격까지 빠지는 거면 너무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데드캣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차트는 유효하다. 이 바닥에서 터진 차트가 이 정도에 죽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참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언제나 급락이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확실한 대응 지수가 약하니까 항상 대응의 상태로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뜬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